주식이 떨어질 때 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떨어질 때마다 추가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투자자분들이 적립식 투자 이외에 많이들 하는 전략인데요. 오늘은 투자 방법 심화 과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락장의 주식 비중 늘리기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보고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전략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조건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매달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그때 주식을 사거나 팔 겁니다. 저는 매달 초로 정했고요. 만약 매달 특정 날짜에 사고 파는 것이 아닌 특정 가격에 도달했을 때 사고 팔게 되면 매일 주식시장을 봐야 하니까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는 쉽고 편한 투자를 원하니까 매달 하루만 투자에 집중하면 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주식을 기본적으로 일정 비율 보유하고 매달 초에 확인해 봤을 때 만약 이 주식이 고점 대비 하락해 있다면 그 하락폭에 따라 추가로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실험할 겁니다. 고점 대비 일정 비율 떨어졌을 때부터 사기 시작하고 최대 몇 퍼센트 떨어졌을 때까지 이 떨어진 비율에 따라 해당 주식을 최대 몇 퍼센트만큼 추가로 비율을 늘리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 고점보다 조금만 낮아지더라도 바로 추가로 비율을 늘리기 시작하여 고점 대비 15% 떨어졌을 때 최대 비율을 보유하도록 할 수 있겠죠. 이 경우 고점 대비 15% 떨어지면 최대 비율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그 이상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최대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번 시간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나스닥 100으로 종목을 고정하여 2배, 3배 레버리지까지 함께 실험했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 조합,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나스닥 100과 금 조합도 지난 영상들을 통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조합과 비율로 실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조합과 비율 입력하시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과 금 조합을 테스트하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곳 종목 코드에는 나스닥 100과 금의 종목 코드를 입력하시고 이곳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보유하는 비율을 입력합니다. 저는 나스닥 100을 40% 보유하고 금은 20% 보유하는 것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0% 하락 시부터 주식을 추가로 구매하기 시작하여 15%가 되었을 때 최대 20%씩 추가로 구매하도록 조건을 정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각 종목이 1% 하락할 때마다 1.3% 추가로 구매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건 기본으로 보유하는 비율과 추가로 보유하는 비율의 합이 100%를 넘으면 안 되겠죠. 만약 이렇게 넘어버리면 위쪽에 경고 멘트가 뜰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금이 떨어진 만큼 금을 추가로 구매하고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떨어진 만큼 2배 레버리지 ETF로 구매하는 것으로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다음과 같은 투자 방법이 완성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 40%와 금 20%를 보유하고 각각의 종목이 0%에서 15%까지 하락 시 나스닥 100은 2배 레버리지로 그리고 금은 금 그대로 최대 20%를 추가로 구매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보다 더 하락하여 15%에서 30%까지 더 하락한다면 기본으로 보유했던 종목 대신 더 큰 레버리지의 종목으로 교체하는 거죠. 금은 따로 추가하지 않고 나스닥 100만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이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고 최대 교체 비율까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비율은 기본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아래쪽에 구글 파이낸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긴 기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셔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또한 왼쪽에 보시면 수익률과 최대 손실률 등 여러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이걸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나스닥 100을 적립식으로 모아가다가 떨어진 만큼 레버리지 ETF로 교체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죠? 조금 더 안전하게 나스닥 100이 10% 떨어졌을 때부터 레버리지 ETF로 교체하도록 해보죠. 그렇다면 나스닥 100을 평소에 100% 보유하시고 이쪽은 스킵하시면 되고 10%부터 시작하여 20% 하락했을 때 레버리지 ETF로 최대 50% 전환하는 것으로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종목 코드를 찾는 방법은 이곳 종목 코드 찾기 누르셔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혹시 다른 거 찾아보시려면 이쪽 버튼 누르셔서 구글 파이낸스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위쪽 검색창에 원하시는 종목 입력하시면 위쪽에 종목 코드가 뜨는데요. 이것 복사하시는데 유의할 점은 여기 띄어쓰기를 없애주셔야 해요.
이렇게 복사해서 종목 코드란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구글 파이낸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의 종목을 불러오면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S&P 500 기준으로 코덱스 미국 S&P 500 TR의 경우 만들어진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긴 기간 테스트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SPY나 S&P 500 인덱스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 지수도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시는 게 긴 기간 테스트할 수 있으니 좋을 거예요. 테스트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투자 전략을 발견하셨다면 투자 방법이 복잡해진 만큼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가이드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전략을 완성하시고서 아래쪽에 투자 가이드 탭에 들어가셔서 투자하고 있는 총 금액을 입력하시면 현재 기준으로 각 종목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매달 초에 투자하기로 하신 분이라면 매달 초에 이곳 확인하셔서 얼만큼의 비율을 투자해야 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전략이 과거에는 어떤 결과를 보여줬을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저의 경우에는 정보를 추가로 수기 입력하여 2002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0여 년간의 데이터로 테스트해 봤습니다. 가진 돈을 전부 나스닥 100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성적을 내게 됩니다. 만약 나스닥 100을 기본적으로 80%만 보유하고 나머지 20%를 고점 대비 하락했을 때부터 추가로 사서 15% 하락했을 때 최대로 사게 된다면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고 그만큼 안정성이 조금 올라가는데요. 이와 같이 비율에 따라 점차 수익률은 줄고 안정성은 올라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생각보다 효율이 별로인 것 같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대비 안정성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정 비율 나스닥 100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아 보이지 않나요? 예를 들면 나스닥 100을 80% 보유하고 나머지 20%를 고점 대비 하락했을 때 추가로 사는 경우보다 나스닥 100을 90% 꾸준히 보유하는 것이 수익률도 비싸고 안정성 면에서도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나마 한 가지 장점은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시기마다 현금 보유 비율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3.95%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종종 유동적으로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투자 방법을 고려해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고점 대비 10% 떨어졌을 때부터 사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점 대비 10% 떨어졌을 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20% 떨어질 때까지 추가로 비율 늘리는 것으로도 실험해 보았는데요. 결과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조건으로 실험해 보아도 일반적으로 하락 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적립식 투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니 하락 시 추가로 주식을 구매하고 상승 시에는 주식 비율을 줄이는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는 다르죠. 그래프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각 투자 방법을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극적으로 보기 위해 50%를 기본적으로 보유하며 하락했을 때 최대 50%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그래프를 보시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심할 때는 이 전략이 꽤나 유효한 것 같습니다. 현금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다가 떨어졌을 때에는 추가로 구매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200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이 따라잡히게 됩니다. 떨어진 만큼 사는 전략은 상승하게 되면 일정 비율 현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오를 때에는 그만큼의 수익률을 모두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2008년 전까지 떨어진 만큼 사는 전략에 수익률이 밀리게 되고 2008년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 이미 큰 하락을 맞이하기 전에 작은 하락에서 현금 비중을 모두 주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적립식으로 자산 전부를 주식에 투자한 것과 다를 바 없이 하락을 그대로 맞이하게 되었죠.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래프에서는 꾸준히 상승하는 장만큼 수익률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긴 기간 하락하는 2022년도 하락을 거의 그대로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언제 하락할지 또 언제 상승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생각하여 지표에 따라 추가로 주식을 사더라도 그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여 이미 가장 높은 지점에 올랐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해 왔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 추가로 구매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적립식 투자가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투자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하지만 만약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적립식으로 하시기에는 이처럼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정 비율 나스닥 100을 보유하고 하락 시 갖고 있는 현금으로 레버리지 ETF를 추가 구매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배 레버리지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성은 오르지만 생각 외로 수익률이 오르지는 않죠. 3배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20% 정도 투자했을 때는 또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이상 많은 비율을 섞었을 때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2배 레버리지는 생각보다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3배 레버리지 ETF는 적은 비율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면 차라리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나스닥 100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떨어진 만큼 레버리지 ETF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확실히 나스닥 100만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나 너무 많은 비율을 투자하게 된다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니까 마찬가지로 적은 비율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비율을 테스트해보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좋은 투자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던 S&P 500, 나스닥 1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 조합, 나스닥 100과 금 조합도 이 방법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합 또한 나스닥 100만 투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락 시 추가 구매하는 것보다는 적립식이 나은 성적을 냈고,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신다면 수익률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예시와 그에 따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하락장에 주식을 추가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기존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조금 더 수익률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연구해 보시고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